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년 같으면 놀러 갔죠, 그죠? 그죠? 예, 놀러 갔죠? 그때 그립죠? 그리워요? 가, 그러면. 예, 올해 1년만, 예, 고생하시면, 저 왔거든요. 저 왔어요. 예. 좀 시끄러워가지고. 올해만 고생하시고요. 예, 뭐, 공부하시는데 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작년이나 올해나 생활 패턴이 똑같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놀고 좀 줄이고, 놀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한 3번 놀고 한 번만 놀고. 그죠? 예. 그래가지고 올해는 꼭 목표한 바를 다 이루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거 한 2년 해야 돼. 물론 뭐 사람마다 차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요, 오래 해가지고 동차 합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다 합격해가지고 광명시 땅 다 팔아먹어요. 아시겠죠? 팔아가지고 그냥 돈도 벌고. 그렇죠? 예. 대신에 뭐 여담이지만 이게 부동산업을 하는 분들이, 그래서 저도 오래 하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참 보다 보면 이렇게 막 혼자 사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와이프 도망갔는지. 그러니까 돈을 좀 벌 때 조심해야 돼요. 벌 때. 왜냐면은 돈을 다 버는 건 아니지만 하다 보면은 큰 돈을 만진다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생각하게 되고, 엉뚱한 곳에 가게 되고, 와이프 알게 되고, 우리 헤어져 하게 되고. 이런 경우 조심하시고요. 그러니까 항상 건전하게, 나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하나의 전문가로서 돈 버는 게 목적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화목한 가정, 그런 가정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치신 분이 좀 불안해요. 그죠? 불안해. 왜냐? 마음 다져봐야지. 자, 오늘은 농지법입니다. 오늘은 길게 하지 않습니다. 3시간 좀 안 걸릴 거예요. 자, 농지법. 자, 농지법은 40문제 중에서 몇 문제? 예, 2문제가 나옵니다. 자, 오늘 농지법하고 5월달, 6월달 이제 마지막 파트에 농지법은 오늘은 기본서, 그때 요약집 2번 딱 하면은 거의 정리될 겁니다. 2문제인데 2문제 치고 양이 많죠. 그렇죠? 많지만 보편적으로 보니까 둘 중에 한 문제는 저랑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은 한 문제는 거의 맞춥니다. 왜? 한 문제는 좀 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다는 얘기가 공부를 안 하고 쉬운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공부하게 되면은 충분히 맞추는데 한 문제를 일부러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2문제 다 맞추면 좋지만 일단은 뭐라고요? 한 문제라도 맞추자. 이렇게 가볍게 출발하면은 2개 다 맞출 수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한 문제는 공부해서 맞추고, 한 문제는 찍어서 맞추자. 결국 다 맞추는 겁니다. 지금까지, 작년까지 28회 시험 보면서 농지법을 제가 다 분석했습니다. 딱 2번 빼고. 몇 번? 몇 번 빼고요? 2번. 몇 번? 2번 빼고 둘 중에 한 문제의 정답이 따라합시다. 5번. 작년도 하고 몇 년을 빼놓고 확률이. 그래서 혹시나 공부해서 맞추지만 만약에 이 문제 모르겠어.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된다면 몇 번? 5번 찍으라 그 얘기예요.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시겠죠? 그런데 하필이면 내가 아는 문제가 5번이야. 하필이면 요거 공부했던 문제야. 다 5번이네?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몰라. 5번 빼고 찍으면 돼요.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지만 좀 편하게 하자 그 얘기죠. 아시겠죠? 예. 그래도 공부해야 되겠죠.
농지법은 특히 총 분량이 단원이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용어의 정의. 두 번째, 농지의 소유. 세 번째, 농지의 이용. 네 번째, 농지의 보전. 보전 파트에 농지 전용이 같이 나옵니다. 큰 틀. 그래서 용어 뭐든지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하지 않고요.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10페이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어의 정의 같이 봅니다. 이겁니다. 용어의 정의. 우리가 농지법을 공부하면서 농지가 뭐냐? 요걸 잘 물어봐요. 농지가 뭐냐? 일단은 따라합니다. 전답과. 이미 국토법상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에 허가할 때 내가 네모나게 그리면서 전답과 대 했죠, 그죠? 이미 내가 다 연관된 걸 하는 겁니다. 편하게. 전답과. 전답과수원. 전답과 시작. 전답과. 그러니까 전답과는 그냥 농지입니다. 볼 거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목들은 농지냐 농지가 아니냐 이게 중요하죠. 당연히 농지가 아니겠지,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내가 만약에 지목이 대지야, 잡종지야, 여기다가 집 안 짓고 대지인데 그냥 고추 심고 배추 심고 평생 동안 내가 먹고 살아야지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농지가 아닌데. 그럼 그런 식으로 지목이 전답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목에다가 농사 짓는 했을 때 전답가가 아니기 때문에 농지가 아니면 다 그렇게 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전답가가 아닌 지목은 기본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연도. 즉 3년 미만까지만 농지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주택들이 많은데 그 중간중간에 지목이 대지인데 건물이 없는 땅이 있어요.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땅 놀리기 아까우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고추 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예. 분명히 농지는 아니잖아요. 전답가 아니니까 3년 미만까지만 봐주는 겁니다. 그러면 3년 이상부터는 뭘로 본다? 지목이 전답가가 아니어도 농지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농지법 적용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자, 농지라 하는 것은 전, 답, 과. 얘는 농지입니다. 또 볼 거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요, 법적, 지목, 불문 이렇게 할게요. 짧게. 농사 짓는 행위, 농사 줄인 겁니다. 책 보세요. 농지 1번 전답 관대 그 밖에 법적 지목 불문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된 소지. 제가 줄여가지고 그냥 농사 짓는 행위. 아시겠죠? 이렇게 짧게 할게요. 그러면 방금 말했듯이 전답가가 아닌 다른 지목도 농사 짓는 행위는 농지인데 연도에 제한이 있다. 그러니까 농지라는 것은요, 굉장히 양이 많잖아요. 1번에 1, 2, 3, 2번도 있고요, 3번도 있고, 더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농지냐, 농지가 아니냐 구분을 시켜줄 줄 알면 된다. 그러면은 쌍가로 2번 보니까 2번 별표하세요. 쌍가로 2번. 농지가 아닌 경우를 딱 보니까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예요? 세 가지. 그러니까 농지가 아닌 경우 세 가지를 공부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농지가 아닌 경우 세 가지에 해당하면 농지가 아니고 거기에 해당치 아니하면 전부 다 뭘로 본다? 농지로 보면 된다. 여기서 농지가 아닌 것. 첫
첫 번째 요겁니다. 요거 위에 거 요거 법적 지목 불문을 첫 번째 전, 답, 과가 일단은 아니어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돼지다. 가령 예를 들어서 돼지다. 전답가는 그 자체 하루만 지어도 그 자체가 농지지만 전답가가 아닌 제목은 몇 년 미만까지만 요거예요. 3년 미만까지만 농지로 안 보고 반대로 말하면 3년 이상부터는 농지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답가가 아니고 다른 제목으로 농사 짓는 행위, 그죠? 길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것이 몇 번? 1번. 자, 2번. 자, 임야. 따라합니다. 임야는 임야일 뿐. 일단은 얘도요, 전답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한 번 더. 임야는 임야일 뿐. 안 따른 분이 지금 3분 계시네요. 1명, 2명, 3명 있어요. 다시 한 번. 임야는 임야일 뿐. 다시 말하면 임야는 흔히 말하는 산이야. 산인데 산에 있는 땅은 산지관리법이고 그 땅 위에 있는 나무는 산림법이에요.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줄여가지고 산림법입니다. 그러니까 농지법과 전혀 관계없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임야 그 상태에서 개간하지 말고 그 상태에서 씨 뿌리고 그 상태에서 심으면은 농지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개간하지 말고. 그 뜻이 무슨 말이냐? 산지 전용하지 말고. 전용이란 말이 용도 그대로 안 쓰고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겁니다. 산지 전용. 본래 목적대로 산지를 쓰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바꾼다. 농지 전용. 농지 원래 목적 농사 짓는 행위로 안 하고 다른 용도로 바꾼다. 농지 전용. 할 때 허가 받아라. 농지 전용 허가. 신고하라. 농지 전용 신고. 행정청끼리는 협의해라. 농지 전용 협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얘는 대신에 산지 전용 허가를 거치지 말고 개간하지 말고 있는 그 상태에서. 아시겠죠? 그 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초지. 따라해. 초지. 초지는 따라해. 초지는 초지일 뿐. 초지. 왜? 얘는요 초지법이 있어요. 초지법. 그러니까 초지는 초지법으로 하니까 농지법이 아니므로 농지가 아니다. 이 세 가지. 얘가 농지가 아니에요. 초지. 여러분들 초지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대관령에 있는 그죠? 멋진 저 푸른 초원이에 진짜 그림 같은 집 짓고 그 드넓은 초원에서 뛰놀던 그 생각. 근데 젊은이들은 뛰놀는 건 좋은데 나다봐 해놓고 다리는 이렇게 왜 드는데요? 그거는 왜 들어? 나다봐 들잖아. 왜 들어요 그거? 그 초원이 젊은 청춘들 뛰어다니면서 막 나무 대고 하하하 이러면서 그 드넓은 초지 얼마나 좋아요. 보기 좋아요. 근데 보기엔 좋은데 놀면 안 돼요. 놀면 안 돼. 너무 뛰어놀다가 넘어져갖고 대갈도 흘러보세요. 소똥말똥 다 묻어. 그렇죠? 그러니까 볼 때만 좋지 노는 건 안 좋다 그 말이죠. 하지만 그 초지는 뭐라고요? 농지가 아니다. 뭐라고요? 초지는 그냥 초지법이다. 세 가지. 여기에 해당하면은 농지가 아니고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은 위에 거 그냥 보지도 마요. 이게 아니면 농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업인. 이건 책 봐, 그냥 책 보고. 판사 안 합니다. 잘 나와 있어가지고. 농업인이 뭐냐? 농사 짓는 개인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농사꾼 그랬죠. 그죠? 그런 말씀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농사꾼은요, 농업인을 아주 속되게 부르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꾼, 사기꾼 하듯이, 무슨 꾼, 짐꾼 하듯이, 아시겠죠? 앞으로 이후부터는 절대로 농사꾼 하지 말고 뭐라고요? 농업인 이렇게 불러주세요. 농사 짓는 개인들인데, 그럼 농업인의 요건이 뭐냐? 책 봐요. 첫 번째, 농지가 1천 이상입니다. 뭐라고요? 농지가 1천 이상. 농지가 1천 이상이면 무조건 농업인. 그리고 그 옆에 1년 동안 농업, 1년 중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기간이 90일 이상이면 농업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지금 농지가 1000이 안 돼요. 1000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러면 일단은 농업인이 아니죠. 1000이 안 돼도 그 1000이 안 되는 그 농지 위에 시설물이 비닐하우스가 330 이상 있으면은 농업인입니다. 그렇게 시설물 그려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3번 대가축 2두. 자, 이것도 지금 나온다니까요. 대가축 2두 이상. 뭡니까? 소 2마리 이상. 중가축 10두 이상. 뭡니까? 도야지. 돼지. 그 다음에 소가축 100두 이상. 뭐가 있을까? 염소 이런 것들. 염소. 양. 큰가? 얘는? 토끼? 하여튼 간에. 소가축 100두 이상. 가금 1천수 이상. 뭐죠? 닭, 오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꿀벌, 열꾼, 열통 이상. 바로 농업인이다. 그리고요, 1년 중 축산업은 120일 이상이면 농업인입니다. 들어보세요. 들어봐요. 농업 두 글자죠? 농업 부공. 두 글자. 농업 부공. 축산업 120. 120일. 그 다음에 4번. 농업 경영해가지고 1년 동안 농사 지어서 판매한 금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농업인이야. 순수익이 아니라 판매액이. 얼마? 120만원. 그러니까 농업인 요건이 이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자, 농업법인은 농사 짓는 회사. 첫 번째, 영농조합 법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회사 법인. 시작. 영농조합 법인, 농업회사 법인. 시작. 영농조합 법인, 농업회사 법인. 그런데 농업회사 법인은 요건이 까다로워요. 영농조합 법인은 그런 게 없습니다. 뭐냐? 업무집행권, 임원진들이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에서 그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총 9명이면 최소 3명 이상. 3분의 1 이상이 업무집행권 가진 자 중에서 3명 이상이 농업인이 아니면 농업회사 법인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농업 경영은 농업인이, 농사 짓는 개인이, 또 회사가, 법인이 자기 예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연계하는 것, 농사 짓는 것이 바로 농업 경영이고요. 자경, 스스로 경작. 아시겠죠? 스스로. 첫 번째, 농업인이 자기 땅에서, 자기 농지에서 농사 짓는 행위. 그리고 농작업의 두 번째. 첫 번째는 농업인이 내 농지에서 농사 지으면 자경. 두 번째,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사 짓는 행위, 자경. 요건 아마 임차인의 경우입니다. 아직 임차인의 경우에는 전체 면적에서 2분의 1 이상 해도 자경. 그 다음에 세 번째, 농업법인은 법인 자기 회사 농지에서 스스로 농사 지으면 자경이다. 위탁경영,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내 잠깐만 어디 갔다 올게. 어디 가는데? 멀리 안 가. 어디 가는데? 깜빵 가. 그러니까 깜빵 갔다 올 동안에 농사 지어줘. 이 위탁. 그러니까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든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 경영이 바로
위탁 경영이다. 농지의 전용, 원래 목적인 농사 짓는 행위로 사용하지 않고 전답과 지목의 변경은 없는데 다른 용도로 바꿔 쓰는 겁니다.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단연생 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에 대한 동그라미에서요. 외의 용도, 그러니까 농사 짓는 용도 외의 용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농지의 전용이다. 능립니다. 그것까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농지의 소유입니다. 원칙이 뭐냐? 저를 봐요. 농지는요, 농사를 지을 자만 소유하라가 원칙입니다. 책 보세요, 원칙.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너 농사도 안 지으면서 농지를 왜 소유해? 그러니까 투기 목적이 아니야, 그 얘기죠. 그런데 저를 보세요. 농지는요, 현재 농지의 소유자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농지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농사를 내가 짓던, 내가 짓지 아니하면은 방법 두 가지입니다. 처분시키든지 아니면은 위탁 임대하면 돼요. 또는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하든 사용하든 본인이 직접 짓든지 간에 원래 목적대로, 농지의 농사 목적대로 사용만 하면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물론 처음에 살 때도요, 야, 너 공무원인데, 너 정치인인데, 회사원인데, 농지 사서 뭐해? 하지만 난 요거 사가지고 위탁할 거야. 누구한테? 요거 사가지고 임대할 거야. 라고 정확하게 쓰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투기 목적이 아니면 되는데 다 조사합니다. 조사해요. 하여튼간에 원칙이 뭐라고요? 농사 짓지 아니하면 소유할 수가 일단은 없는 게 원칙이다. 이것이 바로 다른 말 하면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이 전자가 밭전자면서 밭전자. 전자가 밭전자예요. 근데 예배가 뭐냐, 예배가. 반대죠. 농사 짓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배니까. 요거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딱 보는 순간, 아, 그렇지. 얘네들은 농사 안 지어도 소유할 수가 있지. 첫 번째가 뭐냐, 한마디로 국가지자체. 항상 공법은요, 국토부부터 끝까지 국가지자체, 행정청은요, 항상 원칙과 반대예요. 동의받아라! 난 안 받아. 그잖아. 부기등기 해라! 난 안 해. 항상 반대입니다. 이해되죠? 그죠? 토지 소유권 확보해라! 난 안 해. 다 그런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농사 안 지어도 어떤 보존 차원에서, 개발을 막는 차원에서 얼마든지 소유가 가능하다. 그 얘기죠. 두 번째, 길죠, 그죠? 거기에 등등등에 따른 학교. 2번은요, 제가 세 글자로 줄입니다. 2번은 학교 등. 학교 등. 등이면, 학교하고 등이 뭐냐? 등은 밑에 그냥 연구기관. 아시겠죠? 뭐 시험지, 연구지, 실습지 다 포함해서 그냥 요러한 뜻이 나오면은 학교 등. 학교 등. 학교. 그냥 뭐 고등학교는 냅두고요. 대학교, 뭐 서울대, 농대, 건국대, 농대. 농대는 대학이 많지는 않아요. 그죠? 예. 그 농대에서 농지를 소유하는 목적이 일단은 전문적인 농사 짓는 행위가 아니라 학문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학문의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학교 등등등 연구기관, 연구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다. 고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요거는 오른쪽 페이지 있죠? 오른쪽 페이지 있죠? 오른쪽에 2번 농지의 소유 상한. 요거랑 같이 봅니다. 같이 병행해서 봐요. 왜? 제일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뭡니까? 주말 체험 영농입니다. 내가 여유 자금이 한 2, 3억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분 거리, 1시간 거리에 뭐 경기도 양평이든 아니면 여기 뭐 저 위에 무슨 가평이든 아니면 요 밑에 뭐 시흥이든 간에 괜찮은 땅 농지 사가지고 그죠? 주말마다 가족끼리 가라는 얘기지 애인이 아니요. 가족끼리. 애인도 가족이요? 가족끼리 가서 야외 그죠? 바람도 좀 쐬우고 상글 듣고 가면서 아들내미 상주 뜯어와 얘 탁 뜯어오고 씻지 마 무농약이니까 그죠? 이렇게 가족끼리 아기자기하게 텃밭까지 해먹을 수 있도록 하는 용어 있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그것이 용어가 주말 체험 영농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말 체험 영농. 나는 회사원이에요. 직장인이에요. 공무원이에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근데 이 사람은 전문적인 농업 경영하는 농업인은 아니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농지 소유가 딱 나왔네.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럼 1,000은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되죠, 그죠? 왜 안 될까요? 왜? 말을 해, 말을 웃지 말고 말을 해봐. 그렇죠. 1,000 이상은 농업인이니까. 방금 한 지가 5분도 안 됐어, 그죠? 방금. 그러니까 농지가 1,000 이상은 농업인이기 때문에 회사원, 공무원은 농업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00 미만까지만 가능합니다. 이것도 세대원 전부. 이것이 오른쪽에 쌍가루 있죠? 3번까지 같이 주세요. 3번. 그러니까 뭐 남편 1,000 미만 아내 이게 아니라 한 식구 세대원 전부 다 싸잡아가지고 합쳐가지고 세대원 전부예요. 두 번째. 자, 오른쪽 4번 상속은요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저를 봐요. 오른쪽 페이지는 바로 쌍을 1번입니다. 저를 보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농사를 짓던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농지가 많아요. 자녀에게 상속합니다. 자녀 입장이 분류가 두 가지입니다. 자녀가 현재 똑같이 농사를 짓는 자녀, 아니면 조금처럼 회사원이에요, 직장인이에요, 공무원이에요. 전혀 농사 짓지 않는 자녀,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농업 경영을 현재 하고 있는 경우, 자녀가 농업 경영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로 나눠집니다. 일단은.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상속받는 농지의 면적이 예를 들어 가지고 자 5만 제곱미터라고 일단 가정합시다. 5만 얼마라고요? 5만. 개개인에게 농지의 소유는요 상한 제도가 없어요. 옛날에 있었다가 없었습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요 대한민국 농지 내가 다 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누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 거는 안 중요하다. 얘기했죠, 그죠? 예. 그 농지의 원래 목적대로 농사 짓는 행위를 내가 하든, 네가 하든, 누가 하든 하면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현재 농업 경영을 자녀가 하고 있다. 그러면 그대로 다 100% 상속받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부. 얼마죠? 결국은 5만 제곱미터 상속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현재 책이 없어요. 없고 있는 건 요거 나옵니다. 농업 경영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입니다. 줄거세요. 오른쪽 페이지에 쌍갈 1번에 첫 번째 줄 농업 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 나오죠, 그죠? 예. 1만 제곱미터 이내까지만 가능해요. 5만에서. 아시겠죠? 1만. 그러면 나머지 4만은요, 요걸로 본다면 요걸로 이제 예를 본다면은 나머지 4만은
3번은 두 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처분시키든지 농사 짓는 분에게 팔아버리든지. 팔기 싫어요? 그럼 위탁합니다. 어디에? 농어촌 공사에. 아시겠죠? 농어촌 공사에 위탁하면은 그 농어촌 공사가 대신 그걸 임대 내지는 사용대 해줍니다. 그러면은 아유, 이 농지 받아봤자 개발할 수준도 안 보이고 돈도 필요하고 그냥 팔어. 첫 번째. 야, 근데 분위기가 여기가 개발할 조짐이 보여. 그러면 안 팔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때는 위탁해서 위탁하면 농어촌 공사가 알아서 그 땅을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거기다 뭐 지료 등등은 또 그 이유 문제고, 그러니까 실무적인 내용은 하지 말고 그냥 이론적 내용만, 뭐 계약서까지 쓰는 것까지는 알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뭐라고요? 처분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 있고, 위탁을 통해서 농어촌 공사가 임대 또는 사용도 한다. 사용대는 뭐 그 식구들 아니면 안 하겠죠, 그죠? 지료 안 받는 거니까. 그 내용이 바로 쌍가로 1번이고 왼쪽에는 바로 박스 안에 4번입니다. 그때 그 하나는 보니까요, 유증을 포함한다. 유증이 뭐 유증이? 예? 유증이 뭡니까? 유증. 뭐라고요? 그러니까 유언. 쉽게 말하면 유언인데. 증여가 아니면, 시험에 자꾸 증여나, 증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왜냐면은, 유증은 유언인데, 유언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근데, 증여는 계약이에요, 계약.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증여라고 나오면은 틀립니다. 요거 주의하세요. 내용 실컷 맞는데, 요런 게 탁 나와가지고, 머리 긁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유증은 맞지만, 증여는 아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유언이기 때문에, 증여는 계약이죠, 민법상. 그 다음에 5번. 5번은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줄 긋고 적으세요. 8년. 그게 8년이 8년. 8년. 세 번째. 몇 년? 8년 이상 농업 경영 후 인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동안 최소가 8년이니까 8년, 뭐 9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하나의 우물 파면서 농사를 평생 동안 하게 되면은요, 어느 순간 막 하기 싫어져. 막 그렇잖아요. 똑같이 하게 되면 또 하기 싫어. 태풍 불어가지고 다 날아가고, 올해 풍년 됐는데 다 풍년 돼가지고 가격도 다운되고 하락하고 그러면은 막 하기 싫어져. 그래가지고 최소 8년 이상 농업경 후에 내가 하기 싫어가지고 농지는 예를 들어 얘도 만약에 5만이고 얘도 이제 5만이라 가정합시다. 내가 면적이 농지가 5만 있는데 이제 하기 싫은 거야. 돈 벌어도 안 되고 지루하기도 하고 또 읍내 꽃다방 미쓰리도 보고 싶기도 하고 뭐 하기 싫어 그냥.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꽃다방 미쓰리 보러 갔다가 그죠? 그런 분들이 또 여러 가지 또 기술이 없기 때문에 하는 일이 좀 뭐라 그럴까, 좀 노가다나 어려운 계층이 또 일한단 말이에요. 생산직에.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것도 힘이 드는구나. 역시. 간은 그래서 솔잎을 먹는구나. 그죠? 농사지으러 가야 되겠다. 하다 보면은 또 원래 온다는 얘기예요. 그때 왔을 때 농지가 없으면 어떻게 돼?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럴 때에도, 얘도 얼마까지? 1만 제곱미터 이내까지는 소유할 수 있어요. 이거 똑같습니다. 나머지 똑같아요. 4만 제곱미터, 이건 뭐요? 똑같이 해도 처분하든지 아니면 뭐요?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이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맞지? 그래서 처분해도 최소 얼마 남아있습니까? 1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죠? 농사 짓는 행위는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오른쪽에 쌍가루 1번, 2번, 3번까지 내용입니다. 왼쪽에 박스에 3, 4, 5번이고요. 자, 6번부터 줄 겁니다. 6번 담보농지 줄 거예요.
은행에서 농지 담보로 대출 후에 안 갚으니까 그 대신에 경매 등등으로 농지를 가져갔습니다. 농사 짓기 위해 가져간 건 아니죠.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7번 줄 거예요. 농지 전용 허가. 맨 끝에 농지 전용 신고. 8번에 농지 전용 협의. 요거는 뭐야? 허가받고 전용해라. 신고하고 전용해라. 협의하고 전용해라. 방금 요거는 분명히 농지로 그 목적으로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도 소유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농사 안 지어도. 왜? 전용이 농사 안 짓는 거니까. 9번은 뭐냐? 줄 거세요. 중간에 개발사업지구 줄 거세요. 개발사업지구 줄 긋고 밑에 1,500 미만입니다. 앞으로요 공부하다가 개발사업지구 하면 무조건 면적이 얼마라고요? 1,500 미만이다. 무슨 말이냐? 개발사업지구입니다. 개발사업지구한 농지가 있어요. 언제 할랑 모르지만 조만간에 개발하기 때문에 여기 싹 밀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농사 짓지 않아도 당장 내년이면은 개발하는데 올해 농사 안 지을래. 아시겠죠? 단 1,500 미만까지만 그 얘기죠. 미만까지만. 그래서 공부할 때 개발사업 지구 그러면 1,500 미만 여기 딱 나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은 뭐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종 상단부부터 하단부까지의 줄 거세요.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 저를 봐요. 그러니까 농지는요 평평해야 돼요. 그렇죠? 이 정도 15% 이상 이렇게 기울어지면은 농사짓기가 불리하죠. 그죠? 그래서 얘가 대통령에 가면은 경사율이 15% 이상 기울어진 농지를 뭐라 하느냐? 이래 불러요. 영농 여건 분리 농지다. 이래 불러요. 이거 법정 용어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영농 여건 분리 농지. 다시 한번 시작. 영농 여건 분리 농지. 앞으로 제 강의하면서요. 영농 여건 분리 농지라고 내가 하게 되면은 아하 경사율 15% 이상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11번에 동그라미 1번 줄 거세요. 농어촌 공사 당연히 국가 행정시험과 더불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농사 짓지 않아도 소유 가능하고요. 자 2번 되고 3번 줄 거예요. 매립농지 중간에 매립한 농지 있죠. 당장은 농사 안 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토지 수용으로 강제로 수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가 될 땅이므로 당장 지금 농사 짓지 않아도 관계없다는 얘기겠죠. 됐고 6번은 첫 번째 줄 끝에 그냥 한마디로 비축 그냥 개발을 막기 위해서 비축하기 위해서 그 얘기입니다. 이 비축된 토지도 결국은요 농어촌 공사 위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유할 수가 있다. 자 됐습니다. 자 3번 밑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때에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기간 중에는 임대차 기간 중에는 사용대차 기간 중에는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다. 저를 봐요. 반대로 말하면은 농지는 내 거지만은 내가 농사 짓기 싫으면은 임대하라 그 말이에요. 임대하라. 그렇죠? 내가 농사를 지으면 좋은데 짓기 싫으면은 임대하면 된다. 사용도 하면 된다. 왜? 그러면 그 기간 중에는 처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하면 되겠죠. 4번 이 법에서 농지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가 있다? 없다. 농지는 오로지 농지법에서만 관여합니다. 특히 다른 법률은 하다가 뭐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았으면은 이 법 이런 말 여기는 안 나와요. 무조건 농지는 농지법에서만 관여합니다. 밑에 농지의 소유상한 쌍가루 1번, 쌍가루 2번, 3번까지 됐고 넘기세요. 했고요. 쌍가루 4번 나오잖아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 하는 경우 소유상한을 초과할지라도 조금 전에 여기 1만 요거는 요겁니다. 요거는 상속 아니고
주말점이 아니라 여기 상속일 경우에 이때 상속인 경우에 농업경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1만 이내. 8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도 얼마라고요? 1만 이내. 그래서 이건 2번하고 요거 1만 이내짜리 두 가지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총화하는 거 예를 들어 4만 요거잖아요. 그죠? 요거 뭐라고요? 소유상한을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 중에 임대차 기간 중에 사용대차 기간 중에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소유상한을 위반하면은 만약에 처분도 안 하고 임대도 안 한다면 그죠? 안 하고 그러면 가지고 있는데 위탁도 안 하고 처분도 안 하고 임대 전부 안 한다면은 이거는 위반이지 그죠? 이럴 때 요거를 위반하면 책이 없습니다. 적어주세요. 요거 위반 3년 3천입니다. 농지의 소유상한 위반 뭐라고요? 3년 3천.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취증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다 같이 시작.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인데요. 줄여가지고 우리는 그냥 농취증 짧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농지를 취득하려면 반드시 농취증을 발급받습니다. 아시겠죠? 아, 너는 농사를 지으려고 농지를 취득하는 게 맞구나. 그 얘기거든요. 그럴 때, 그러면 농취증을 누가 발급하느냐? 이거요. 발급권자가 누구냐? 외우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당연히 시에서는 시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원칙은 얘들입니다. 원칙은. 저를 봐요. 시에서는요, 그게 대도시인 부천시든 일반시, 광명시든 간에, 자, 광명시 안에, 부천시 안에 농지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시장이 발급하기 위해서 하더라도 자기 시 업무에 그렇게 많은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시장이 발급합니다. 구청장. 특별시나 광역시에만 있죠, 그죠? 구 안에는 농지가 없는 데가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농지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약간 변두리에 있는데 몇 개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구청장이 발급해줘도 구청장 업무 일에 이것 때문에 나 지장 있어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여기죠, 여기. 군. 다 농지야, 다 농지야. 그렇죠? 거의 7, 80%, 90%가 다 농지입니다. 웬만하면 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잖아요. 군수가 그거 발급하려면요, 다 조사하고 다 하거든요. 물론 지가 안 하고 시키겠지만, 하여튼 업무잖아, 업무. 그러니까 군수가 발급을 다 해주면은 자기 군 업무에 지장이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군에서는 군수가 발급하지 않고요. 그 밑에 사람한테 위임했습니다. 누구한테? 읍장, 면장한테. 누구한테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요. 왜 읍장, 면장인가? 아, 군에서는 군수가 다 하기가 양이 많구나. 그래서 읍장 하고 면장이 한다. 읍장과 면장이 해도 구청장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농취증의 발급권자가 누구냐?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입니다. 다 같이 시작.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한 번 더 시작.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시구, 읍면장. 시작. 시구, 읍면장. 한 번 더 시작. 시구, 읍면장. 시군구 아닙니다. 시구, 읍면장. 시구, 읍면장. 이럴 때 발급할 때에 반드시요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나는 이 농지를 내가 취득하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이러이러한 농사를 지을 겁니다. 누가 지을 겁니다. 노동력 내가 지을 겁니다. 아니면 임대할 겁니다. 그리고 이 농사 짓기 위해서는 어떤 기계가 필요합니다. 콤바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 내가 다 할 겁니다. 이런 걸 다 써요. 그런데 없는 거, 내가 농지 지금 사는 가격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런 거 안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업경영계획서에 거래 가격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그죠? 여기에 거래 가격은 없다. 왜? 거래 가격이 들어있다고 시험에 나오니까 문제입니다. 아니 농지를 뭐 1억 5천에 하든 뭐 100억 하든 알 바가 뭐야. 농지답게 행위를 하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하지. 농지 가격은요 매도인과 매수인 너들 하던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제출합니다. 누구한테? 시장한테. 여기 시니까 그죠? 얼마나 해? 4일 이내에 발급합니다. 4일. 그러니까 4일 동안 농업 경영 계획서대로 진짜 하는가 안 하는가 확인합니다. 왜? 투기 목적이 아닌가? 왜? 투기꾼도 분명히 농사 짓는다고 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정말로 이 목적대로 맞는가? 아니면은 투기 목적인데 거짓말은 아닌가? 4일 동안 조사해가지고 4일 이내에 농지증이 합당하다면 발급하고 합당하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필이면 또 4일이야. 나 이게 이해 안 간단 말이죠. 5일은 5일이고 우리가 봐 5일은 5일 또는 7일, 3일, 5일 3, 5, 7장 3, 5, 7장 보통 3일, 5일, 7일, 10일, 15일, 20일, 30일 이렇게 기본인데 얘만 4일이야. 희한하죠, 그죠? 왜 이렇게 했나 내가 참 분석해봤어요. 해보니까 4일일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역시 참 법 맞는 자가 진짜 머리가 있구나. 의미가 있구나. 왜? 농지증 발급 왜 해? 왜 해? 뭐 하려고? 그래, 농사. 네. 또 농사. 그러니까 농사하기 위해서 하니까 4일 맞더라고, 이게. 농오 이상하잖아. 농오, 농칠 이상하잖아, 이게. 뭐라고요? 농사. 그러니까 4일이요. 기가 막히지, 그죠? 아, 힘난다, 그죠? 까먹지 마세요. 그런데 농업경영계획서가 작성할 필요 없는 게 있습니다. 요거. 만약에 요것이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요, 요때는 반타작 2일 이내면 요거만 알아두면 돼요, 요거만. 아시겠죠? 나옵니다. 그래서 책 보시면 1번 발급 대상 원칙 파란글씨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나오죠, 그죠? 시, 구, 읍면장이 누구요? 농지증을 이들에게 농지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근데 예배 보니까 밑에 박스 안에 1번부터 7번까지 1, 2, 3, 4죠?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습니다. 자, 저를 볼까요? 요거. 보니까 왼쪽이 뭐냐면요.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는 경우가 요거고요. 일단 보류. 오른쪽 쌍가리 2번. 원칙 농지증을 발급을 받으려면 줄 서세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줄 거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나오죠. 시구 읍면장에 신청해라. 그 박스 안에 뭐냐? 방금 설명했습니다.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2번 노동력, 기계, 장비 등등인데 그 박스 안에 적으세요. 뭐뭐 X, 거래 가격 X. 그리고 가리 2번 작성 면제, 다시 말하면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 취득할 때에 줄 서세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동시에 두 가지입니다. 농지증을 발급을 받는 경우입니다. 다만 농업경영계획서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방금 왼쪽에는 발급받지 않는 경우고, 그렇죠? 오른쪽은 발급을 받는 경우입니다. 요거는 오른쪽 거는요. 저를 보세요. 얘는 농지증을 발급을 받는 경우예요. 근데 받는 경우 얘는 뭡니까? 얘는 여기에요. 발급은 받지만 농업경영계획서는 필요 없습니다. 동시, 그죠? 예. 근데 시험에는요, 일단은 농지증을 다음 중 발급받지 않는 것, 답은 여기 있어요. 그렇죠? 농지증을 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답은 여기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둘 다 외울까요? 둘 중에 하나만 외울까요? 하나만. 그러면 왼쪽, 오른쪽 거 어느 거 할까요? 양이 적은 거 더. 왼쪽, 오른쪽? 오른쪽 거. 현명하십니다. 오른쪽 거. 그러니까 요 하지 말고 요거 하지 말고 발급을 받는 쪽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은 뭐냐? 볼 거 없어. 아까 1번이 나오면은 세 글자로 뭡니까? 학교 등. 학교 등. 등은 연구기간 아시겠죠? 학교 등의 학 동그라미 하세요. 학. 2번은 뭐냐? 주말 체험 명령의 채 동그라미. 저를 봐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농지를 하는 것 주말 체험 명령이잖아요. 어차피 농지를 사는 거 맞잖아요. 근데 농업인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농지를 취득하는 게 맞기 때문에 농지증은 발급받지만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경영계획서는 필요가 당연히 없겠죠. 그 뜻입니다. 그래서 2번에 주말 체험의 채 동그라미 하시고요. 3번 농지 전용 허가의 허 동그라미, 바로 밑에 신고의 신 동그라미. 협의는 없습니다. 협의는 행정청끼리 하기 때문에 발급받지 않아요. 허가 발급받아요. 신고 발급받아요. 4번 개발사업지구의 개 동그라미, 당연히 1,500 미만 요거죠. 개 동그라미. 그 다음에 5번은 뭐냐? 경사율 10% 이상. 요거는 어떻게 부르냐? 영 동그라미. 영농 여건 분리 농지라고 써주고 영 동그라미. 영.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 뭐라 부른다고요? 영농여건 분리농지니까 써주고요. 그 써주고 그 글씨 앞글자인 0을 동그라미 하라고 0. 그 다음에 6번은 뭐냐? 끝에 비축. 끝에 비축. 첫 번째를 끝에 비축이 필요하다. 비축의 비 동그라미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자 따서 하면 금방 풀어요. 시험 잘 나옵니다. 농지증 발급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거 구분시킵니다. 그래서 채, 학, 개, 허, 신, 영, 비. 자, 따라합니다. 채학, 개, 허, 신. 다세요. 채학, 개, 허, 신. 영, 비. 왜냐면은 7개인데 이렇게 사선 그어서 나눈 이유는 지금까지 여러 번 나왔는데 정답이 채학, 개허신에서만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걸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영비 하라 그 얘기예요. 주말 체험 명령, 학교 등 개발사업지구내 1,500 미만, 허가, 신고, 영농여건 분리, 그 다음에 비축. 아시겠죠? 채학, 개허신, 영비. 다 같이 시작! 채학, 개허신, 영비. 한 번 더 시작! 채학, 개허신, 영비. 다음 중 농지증을 발급받아라! 그러면 그 5개 지문 중에서 채학, 개허신, 영비 찾아서 있으면 가가 답이에요. 아시겠죠?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는 경우 채학, 개허신, 영비 빼고 답이에요. 아시겠죠? 요거 참 잘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채학, 개허신, 영비는 농지증 발급받죠? 며칠 내에 발급받죠? 2일 내에. 왜?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2일 내에. 사일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비교해서 봐주시고요. 넘깁니다. 거기 발급 절차 보시면 가로 2번 나오죠, 그죠? 요건 며칠 내에? 4일 내에. 근데 가로로 보니까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며칠? 2일 내다. 자, 맨 밑에 농지의 위탁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위탁 경영, 맨 밑에. 자, 위탁할 수 있는 경우 언제냐? 1번, 군대 갈 때. 그죠? 징집, 소집. 징집은 현역, 소집은 일명 방위, 공근. 아시겠죠? 징집, 소집. 2번은 뭐냐? 3개월 이상 국외. 국내 아닙니다. 국외. 해외령입니다. 국내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은 뭐냐? 농업법인이 청산 중이다. 청산. 청산 중일 때 지금 못하니까 위탁. 저를 봐요. 지난번에 보니까 농업법인이 소송 중일 때 아니에요. 뭐라고요? 청산 중일 때. 소송 중일 때 아닙니다. 그 외에 질병 때문에 아프니까 질병 또는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내가 잠시 지방의회 또는 뭐 국회의원 요 기간 동안에 위탁. 1번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얼마 이상? 3월 이상. 국외 여행도 3월 이상. 그리고 깜빵 가요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교도소 등등 갈 때. 그래서 1, 2, 3, 4 묶어서 그 정도 꼭 보시기 바라고요. 5번과 6번은 그냥 읽어주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2절부터 좀 쉬어도 하겠습니다.